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공위성의 이름은 도요셋입니다. 도요셋. 도요셋 하면 어쩐지 도요새가 생각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공위성은 도요새와 닮은 점이 많아서 저희가 도요셋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도요새는 우리나라의 인천에 겨울에 한 달 정도 머물다 가는 철새입니다. 그렇게 작은 철새들이 여러 나라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매해 겨울에 오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들도 좀 작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기를 한꺼번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요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요셋이 무슨 목적으로 우주로의 위대한 비행을 시작하는지 그 목적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날씨. 도요셋이 이번에 우주로 가는 목적이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주 날씨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고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우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그 우주 날씨를 보기 위해서 도요셋이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주로 갈 예정인지, 도요셋의 위대한 비행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도요셋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순수 과학 목적의 우주 탐사 위성들을 쭉 만들어 왔고, 현재도 도요셋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주에 과학 임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위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의 미래에 대해서 3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 날씨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주 날씨? 우주에도 날씨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지구인입니다. 지구인이 굳이 우주의 날씨까지 알아야 될까요? 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 그리고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의 한 식구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 빼고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명왕성을 제외하면 모든 행성들이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에너지, 양성자, 전자 같은 고에너지 입자들, 전파, 자기장 이런 모든 영향들이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들이 지구로 그대로 오면 지구에는 사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생성되어 있는 지구의 자기권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모든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의 영향이 잘 막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지구로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주에서의 우주 날씨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게 깨진 달걀인데요. 깨진 달걀의 중심에 달걀의 노른자가 있습니다. 달걀의 노른자를 태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달걀의 흰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걀의 흰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태양풍입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같은 것, 그 태양풍을 이루고 있는 게 플라즈마 상태의 고에너지 전자와 양성자들, 그보다 더 무거운 중이온들입니다. 그 입자들이 지구로 그대로 달려 나오면 지구는 우주 방사선을 그대로 온몸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 자기권이라는 좋은 방패막이가 있죠.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항상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어로는 스페이스 웨더고 우리나라 말로는 우주 환경 또는 우주 기상 또는 우주 날씨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입니다. 구글 얼서에서 보는 지구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는 지구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구 주변에 지구가 뿜어낸 자기력선, 지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력선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그 자기력선이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안전한 자기 방패막을 만들어주죠. 사실 지구의 자기력선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전하를 띄고 있는 하전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매끈하게 보이는 게 자기력선이고 스파게티 면처럼 꼬불꼬불꼬불 노란색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전자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전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얘네들이 우리가 만드는 인공위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전자나 양성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영향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복사, 태양에서 오는 입자, 그리고 자기장. 각각을 우리가 RSG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또는 전자기파는 X선을 포함해서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가 다 나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이죠. 우리는 지금 8분 전에 과거의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입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간 다른데요. 수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영향이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기까지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RSG를 지구에 있는 우리가 예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태양 표면에서 끊임없이 물질들이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태양 폭발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물질들이 더 많이 방출이 되는데 이걸 태양 표면에 가장 외층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규모가 태양 자체인 초록색의 태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을 찍고 있는 가장 가까이 찍고 있는 소호라는 인공위성의 카메라가 완전히 박살났죠, 지금. 양성자 하나만 맞아도 CCD 카메라는 박살이 납니다. 이런 입자들이 그대로 지구로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텐데요.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지구에 도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죠. 태양에서 끊임없이 지금 고에너지 전자와 양성자, 중이온 이런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태양 지구 사이 거리가 머니까 대부분은 흘러나가죠. 그리고 지구의 자기력선이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과하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지구 주변으로. 그런데 지구의 양극이 아시다시피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고에너지 하전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양극적으로 입자들이 들어와요. 고에너지 전자들이 들어와서 지구의 대기에 존재하고 있던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와 상호작용해서 내놓는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 오로라를 우리가 스칸다나비아나 캐나다, 알래스카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커튼 모양의 초록색의 오로라 또는 붉은색의 오로라를 보실 수가 있죠. 오로라가 이렇게 커튼 모양처럼 펄럭펄럭 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기력선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입자들이 움직이고 그 빛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펄럭펄럭펄럭 하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국제우주정거장 같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오로라를 보게 되면 양쪽 자기 북극, 자기 남극, 지자기 북극 주변에 동그란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오로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주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오면 표면에 인공위성의 가장 바깥 표면부터 영향을 받죠. 인공위성의 가장 바깥쪽이 전하로 대전 현상이 일어나고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날개인 태양 전지판이 고에너지 입자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고에너지 전자나 양성자는 사실 인공위성이 많은 전자기 부품, 하드웨어들이 전부 다 반도체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들이 사실상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 또는 양성자를 맞으면 바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수명에 또는 동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좀 막아보고자 하는 연구를 지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어떻게 차폐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공위성의 피해, 그리고 전리권에서의 플라즈마 밀도의 증가, 이게 또 통신 장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상에서의 단파 통신은 반드시 전리권을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리권의 전자 밀도의 변화는 이온층의 두께를 얇게 또는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통신 장애가 일어나죠. 그리고 더 아래까지 내려가면 지하에 깔려 있는 전력 배전망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고, 매우 가깝게는 항공기를 타고 가는 승객도 우주 방사선에 피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상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관측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만 해도 지금 열 몇 종의 지금 지상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우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이건 태양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의 표면을 찍기 위해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흑점 망원경인데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보이는 날은 매일마다 일을 하는 망원경이에요. 그러면 뒤에 태양의 흑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립니다. 태양의 표면에 생긴 점들을 그려서 그날의 태양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각 나라의 천문대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의 표준을 내어서 흑점 지수를 내놓고 그 흑점 지수가 이렇게 1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이 2021년이라서 솔라사이클 태양 활동 주기 25주기가 막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흑점이 굉장히 많을 때를 태양 활동 극대기라고 이야기하고, 흑점이 굉장히 작을 때를 태양 활동 극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점이 0일 때도 있고, 태양이 활동 극대기에 도달하면 흑점의 개수가 200개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태양이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태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주환경 감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실이고요. 여기서 태양 표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감시하고 지상에 있는 아까 보셨던 관측기들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저 방으로 들어오고, 그야말로 우주환경의 종합통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건지 예측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관련 기관들에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우주 날씨 예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이 이런 상태였는데 내일, 그 다음날은 어떤 상태일 것인지를 이렇게 3일 예보를 하는 거죠. R 스케일과 S, G 스케일로 해서 각 등급마다 0에서 5까지 등급이 있고, 제일 조용한 날부터 제일 활동이 심한 날까지. 그래서 그 영향들이 각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련 기관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에는 군도 있고요. 국정원도 있고, 그리고 공군도 있고, 항공사들도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 그리고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KT나 SK 같은 그룹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